이달곤 장관님, 네. 또 이기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최구식 의원의 말씀에 안 나오네? 승관이 허가를 안 받고 얘기하는 사실 우리 최구식 의원님 말씀에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 김청조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화돼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선거 기간에 당했던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말씀하실 때 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서 사실 막 크게 보면 선거법이란 게 나쁜 짓 하지 않고 평범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돈을 돌렸다든지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큰 돈을 주고 선거 후보 사무실에 사진을 걸어놨는데 제가 박근혜 대표랑 좀 친해서 박근혜 대표랑 찍은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사진을 그대로 붙이면 저하고 박근혜 대표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 약간 붙여놨다고요. 근데 그걸 무슨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불려다니고 저렇게 결국 그게 뭐 괜찮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그게 이제 지역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중앙선관위에서 그거는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그게 뭐 무효 혐의로 판단하지만 이럴 때는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내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절대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죠. 마치 선관위가 경직화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구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또 선거 때 경무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조그마한 실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경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법인단체 기탁금 문제인데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또 정경유착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 기부를 개인의 소액 기부로 한정함으로써 정치자금이 더 모으기 어려워지고 또 기업들은 엄성적으로 이제 이 정치자금을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독일은 정당법에 의해서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마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노동조합법, 정당선거, 국민투표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고 있고 또 뭐 정치자금 기부 시에 주주들의 성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만 어쨌든 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렇게 무슨 로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나머지 다 또 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 정치자금 외국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기업의 단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과거에 어떤 법인 단체와 어떤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그동안 허용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법인 단체도 선관위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를 통해서 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특정 정당하고 이렇게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당의 어떤 정치자금 수입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 많다는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나 정부 여당이나 돈이 없어지면 쩔쩔매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 좋은 말씀하셨던데 자기가 좋아하는 의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자기의 그 기부금을 내므로써 그 정당의 정책에 동의를 하는 그런 선거의 또 정치의 일환이거든요. 정치 행동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다변화시켜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좀 하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우리 뭐 여당만 유리한 것,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이 잘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께서. 저희도 네. 같은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 딴 의원님들 많이 언급을 하셔서 제가 뭐 요거 하나를 또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제 생각은 소선구제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뭐 정당 공천 문제입니다만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요새 현재는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공직자 선출제도 일관성이 결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뭐 시의원 선거, 구청장 다 소선거구제거든요. 근데 유독 기초의원만 왜 중선거구제를 하는지 이거 제가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의원 선거도 결국 이번엔 선거법 개정 때 같이 고민을 해서 대표성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차별이 불명확하고 또 선거 비용이 또 더 많이 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비용이 또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소선거제로 좀 이렇게 돌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또 기초의원 늘어난다고 막 또 이제 싫어하시죠. 그럼 아까 누가 말씀하신 비례대표를 없애면 돼요. 비례를 없애고 소선거로 가면 특별한 그게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장 생각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 드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정치적 판단은 우리 정치인들이 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보편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게 없는데 선관위 생각은 어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하신 대로 다른 선거구제는 다 소선거구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만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모든 선거구제도가 당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얘기는 너무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현재 결과를 좀 이렇게 잘 준용하셔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또 의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